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사회는 인천국제공항 통폐합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강 여건 및 특별자치도로 통합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인천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 행정 개편으로 건당구가 신설되며 과거의 역사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공항 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인천 지역사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통폐합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강행 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황금거위 배가루는 졸속 통합 반대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 공항기업 통폐합과 관련해 인천 지역사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항기업 통폐합 반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노조단체와 시민단체 등 6개 연합, 587개 단체가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부 추진 통폐합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고 인천과 영종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세계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공항 운영사 통합으로 인천공항의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되고 지방공항 적자 보정과 신공항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면 허브 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은 불가피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흑자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 서비스 품질 저하는 물론 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인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인천 영종도 주민들도 공항기업 통폐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해양산업과 정책 중심이 부산으로 이동하며 인천의 해양 경제 기반은 점차 위축되어 왔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공항마저 정치적 통합 논리에 묶는다면 이는 인천의 핵심 산업축을 연이어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들은 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선거용 선심정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인천 지역 사회대책위는 정부가 공항 기업 통합을 강행하면 인천공항에서 청와대까지 1000대 규모의 차량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통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죠. 하지만 지역에선 광역 행정 통합이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있는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5국 3특 체제.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다 중앙정부의 막대한 인센티브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지방자치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이 낳은 모순입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의 덩치만 키우면 모두가 잘 살게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빨대 효과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오히려 통합된 거대 지자체 안에서 핵심 거점 도시로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5국 3특 체제의 목적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되고 있는데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 반발은 거셉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44개. 이 중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은 단 8개뿐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이전이 거론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있어가지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국제연구소는 뭐냐면 송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을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우리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배제가 되면서 또 지역으로서의 어떤 대접도 못 받는 건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 행정 통합을 진단하고 인천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전문가들은 단순한 외형적 통합이 아닌 책임성 있는 성숙한 분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은입니다. 인천시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1.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평구와 동구, 미추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부평구 금강재화빌딩으로 1제곱미터당 1,49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옹진군 대청면 임야는 1제곱미터당 278원으로 가장 낮은 공시지가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4월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이나 군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은 오는 7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 서구에 포함된 검단 지역은 검단구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검단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을까요? 분구를 앞둔 검단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구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 서구 검단은 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구가 아닌 검단구로 재탄생합니다. 1932년 7월 개교한 검단초등학교는 검단 지역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검단 공립보통학교로 시작된 이곳은 올해로 개교 94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이제 2회 졸업생이시고 제가 37회, 그리고 저희 이제 큰 아들이 67회, 작은 아들이 69회입니다. 이제는 옛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변에 다 이제 아파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학교 앞에 지날 때마다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검단 지역은 과거 인천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1995년 3월 1일 인천시 서구로 편입됐습니다. 검단초등학교 주변 마전동을 중심으로 면사무소 등 관공서가 있어 한때 검단면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검단 전체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제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김포군 검단면 시절의 중심지, 그러니까 관공서부터 모든 것이 이쪽 지역에 있었는데, 검단의 중심지는 검단초 인근에서 검단 사거리로 옮겨집니다. 당시 가장 큰 번화가로 서울, 김포 등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검단 사거리라고 한 데가 이제 과거에 이제 김포군 시절에 그 검단면 소재지가 이제 여기 오면서 나름대로 당시에는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시골 단위에서 번화가였어요. 이제 사거리를 중심으로 이제 김포로 진행할 수 있고 또 강화로도 갈 수 있고 인천으로 갈 수 있고 그 지역의 그 우리 김포군의 검단의 끝이라고는 안동포로 가는 여기 사거리의 교통의 요충지였죠. 김포군에서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한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상으로 이제 김포였다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에 그런 그 지역 민간에 우리 좀 갈등이 좀 있고 그랬었어요.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7개 지역의 도시개발 그 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검단은 인천시 편입 후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2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검단 신도시는 202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검단의 인구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0년 15만 6천 명 수준에서 지난해 26만 3천여 명으로 10만 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검단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분구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단 주민들은 분구를 통해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다고 평가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서구에서 검단구로 분구된다 보니까는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자긍심도 갖게 되고 아마 감회도 새롭고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출범하게 되는 검단구. 과거와 현재까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에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뮤지엄 파크가 생깁니다. 뮤지엄 파크는 박물관, 미술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시설인데요. 오는 2028년 문을 열면 시민들은 전시와 교육, 문화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발사! 첫 삽을 뜬 인천 뮤지엄 파크. 인천시가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6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부지 기부 체납 협약을 맺은 지 10년 만입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가 들어서는 부지는 미추홀구 하객동 일대. 연면적 3만 8천여 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예술공원이 결합된 새로운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 건립으로 인해서 인천이 미술관과 박물관, 예술공원까지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 문화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이곳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또 예술인들이 긍지를 갖는 인천 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었던 인천. 하지만 뮤지엄 파크가 건립되면서 마침내 시립미술관 시대가 열립니다. 인천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규모의 전시 같은 것들은 이제 서울권이나 경기도권으로 나가서 봐야 돼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죠.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전시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뮤지엄 파크. 인천시는 계양장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새 청사를 짓기 위한 기공식을 열었는데요. 오는 2029년 완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의원들의 공동 입장문. 의원들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늘면서 사업비가 160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DCRE와의 협약에 따라 구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것. 협약상 800억 원 기부 체납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추홀구가 추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960억 원 변경 주장은 실제 협약 내용과 다른 일방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미추홀구 간부 공무원들까지 신청사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3일 미추홀구 단체장 협의회는 신청사 건립이 지역의 수건인 만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추홀구 발전을 위해 정쟁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미추홀구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적 논리로 이 중대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미추홀구의 미래를 가로막는 무책임한 처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추홀구 간부 공무원들 역시 17일 성명을 통해 노후화된 현재 청사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청사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은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다만 지난 12월 기공식 이후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신청사 건립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로 마약 원료를 밀수입해 가정집에 제조 설비까지 차려놓고 버젓이 마약을 만들어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에서 현장을 덮쳤는데 마약 공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가정집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자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어. 집안 곳곳에 숨겨진 약품들이 끊임없이 발견됩니다. 모두 마약 제조에 필요한 약품들과 원료들입니다. 베트남 국적 25살 A씨 등 3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베트남 현지에서 MDMA, 일명 엑스터시의 원료를 공급받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공급받아 항공 특송을 이용 밀수입했습니다. 대마초 300g을 밀수입한 20대 베트남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전화번호, 수취 주소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MDMA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 527g을 추가로 확인하여 압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원료를 이용해 전문 제조 설비까지 갖춘 뒤 일반 가정집에서 엑스터시를 제조해 온 겁니다. 게다가 폭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재료들도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 가운데는 로켓 발사에 사용되는 니트로메탄과 같은 위험 물질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제조한 마약의 양만 5.4kg, 약 3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실제 유통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AI 툴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에서 MDMA 원료 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에서 제조와 유통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마약 원료 물질이라고 단정지어 매번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화학 물질이고요. 액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MDMA 마약류를 만들기 위한 원료 물질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 화학용품으로 신고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을 국내에서 생산해 유통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 원료 가능성이 있는 화물에 대해서는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9일간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행사가 열립니다. 강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한민국 대표 봄꽃 명소로 우리나라에서는 진달래가 가장 늦게 피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강화군은 행사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터미널에서 고려산까지 임시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등 방문객 편의와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